이시상 MD님이 덴드로비움을 만드시고 본체를 만드시고 저는 그 안에 이제 LED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배선 장난 아닐 텐데. 네. 이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빌리지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와서 처음 만든 게 5년 만에 처음 만든 게 이 아이. この番組は子供のような大人、グンプライマーク、ピープルカラー、次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반갑습니다. 세양입니다. 고품격 모델러 인터뷰. 세모뷰 벌써 5화입니다. 5화. 야. JS 스튜디오에 소속 아티스트 분들 쭉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모델러 멍게님이시고요. 김성욱 MD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닉네임 멍게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지금은 JS 스튜디오에서 원형 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이쪽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사람 일이 진짜 모르다시피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업으로 해서 직업으로 갖고서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취미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되셨어요? 다른 모델러 분들하고 비슷해요. 어렸을 때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뭐 그런 시기였는데 조금 이렇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F91이라고 네, F91. 네, F91을 지금 MG로 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9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반다이 제품을 제 손에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벽화 말고 초판. 아예. 네, 완전 초판. 완전 초판이었는데 그때 이제 분할 사출? 네, 함 부품, 네, 다중사출. 그게 이제 처음이었어. 그래갖고 완전 같은 진짜 부품 옛날. 안에 파란색, 회색, 흰색이 이렇게 같이 있는. 같은 런너 안에 이렇게 네, 있는 그게 거.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네. 제 친척분이 이제 홍콩에 계셨는데 그 형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셔서 그걸 처음에 받아보고 너무 쇼킹했었죠.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아이디어나 뭐 그 아카데미 제품이나 그런 약간 뭐 허접한 저는 허접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사랑합니다. 지금은 너무 좋은데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는 벌써 30년 전쯤인 거죠. 그죠? 그 로봇을 받았는데 그때가 91년도 여름쯤이었거든요. 약간 이게 아다리가 그게 맞았던 게 91년 초쯤인가 이제 취미가라는 잡지가 처음 나왔어요. 호비스트. 뭐 나중에 네오로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오로 바뀐. 그게 네. 이제 처음에는 전시는 취미가라는. 네, 그죠. 아, 그래서 그 책을 1호부터 계속 쭉 보고 있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는 그때 당시는 막 도장된 게 나오고 막 이런. 네, 그죠. 어. 에어브러시라는 걸 이렇게 칙 해서 뿌리더라. 거기서 보니까는 도료를 이렇게 로봇에 제 소중한 로봇에 이렇게 물감을 칠하면 뭐 수성 그 포스터 컬러가 아닌 이상 지우는 거에 대한 약간 압박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에나멜이라는 걸 이렇게 붓으로 칠하고 라이터 기름으로 지우면 이게 지워진다라는 그걸 본 거예요. 그때 그 라이터 어렸을 기름이었죠. 때.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중한 F91에 눈하고 이제 입을 칠하고 싶었는데 용기 있게 이제 입을 먼저 그리려고 에나멜이랑 도료를 아까 보니까 이만큼 찍어서 라이터 기름을 많이 부은 거예요. 물을 많이 타서 약간 많이 쓰고 싶은 이런 걸 욕심에. 오래 쓰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 그래서 콕 찍어서 이 마스크 있는데 뭔가 이렇게 칠했는데 그때 말도 안 되게 먹선이라는 게 저한테 그냥 자동으로 다가와 버린 거예요. 나는 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딱 찍었는데 이게 갑자기 팍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 그래갖고 페널라인 액센트가 딱 그 원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워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망했다는 생각을 먼저 들었다가 하룻밤 정도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책에서 본 게 생각이 난 거죠. 라이터 기름으로 지워진다더라. 기름만 찍어서 조금씩 지웠죠. 지우다 보니까는 점점 깨끗하게 먹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거 세상에 신세계다. 맙소사.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먹선을 처음 그냥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네, 뭔가 약간 원시인이 돌을 던졌는데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났다더라. 그런 거 그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냥 아예 실험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 물감이구나 이렇게 그냥 파악이 된 거네요. 실험도 아니었어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소중한 로봇에다가 한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때 91년도가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91년도. 그래서 F91이 91년도에 제가 받게 됐잖아요. 또 새로운 걸 알았다. RX78은 혹시 78년도에 나온 게 아닐까? 얼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비상한 어린아이였네요. 2017년도인가 그때 이렇게 사업을 위한 장사를 이제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치킨? 네, 맞습니다. 네. 치킨집이면은 그래도 2017 그때면은 잘 되지 않았나요? 네, 잘 됐어요. 네. 괜찮게 됐었죠? 잘 됐고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해보고 여러 가지 이유, 건강상의 이유와 뭐 그런 이유로 내 사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리고 나름 사업이니까 제가 그동안에 모아놓던 자본이 다 들어가는 일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이제 취미인 프라모델이 그냥 이렇게 딱 끊겼어요. 그냥 칼 자르듯이. 다른 이유 없고 그냥 거기에 몰입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때려박았으니까. 사포질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전 재산이 들어가. 기름 지금 한 마리라도 더 튀겨야지 지금. 나 이거 그만해야겠다라든지 이제 지겹다라든지 그게 아니라 칼 자르듯이 칼로 또 이렇게 삶에 치이다 보면 우리 온라인에서 이렇게 가끔 취미 접습니다 이런 이렇게 치이다 보면 이걸 잊고 지내다가 그냥 이거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정리해야지 하고 이렇게 내놓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마 그런 비슷한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하나하나 모은 소중한 도구들이니까 이건 뭐 나중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긴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박스에 다 담아서 모아놓고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상황이 잘 맞아서 빌리지님이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읽어왔던 거를 다시 리셋하는 거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할 각오로.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빌리지님이랑 인연이 있었다면 빌리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다음 카페 거기에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유가 있는 모양. 네, 여유가 있는 모형. 네. 그럼 혹시 여유가 있는 모형에서 네, 저도 마찬가지. 그래요? 근데 이제 빌리지님은 저보다 먼저 들어가 있었고 네. 저는 이제 몇 년 뒤에 거기가 이제 비공개 카페로 돼서 가입을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네. 그때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요? 그럼 그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카페 장분한테 네. 메일을 해가지고. 진지하게 나 들어가고 싶다. 나도 껴달라. 저 가서 구경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돼 진짜. 흔쾌히 거절하는 사례는 뭐 많이 없었겠지만 네. 그 여유가 있는 모형 카페 보니까요 지금 활동하고 계신 모델러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거기 출신 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초창기에 고수들이 모여있는 막 약간 시조새들 모여 있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이 옆에 사이드에 있는 GT 펜서는 빌리지님이 원형을 만들어 주셔서 추가로 이제 디테일들을 넣었고요. 상을 받았던 건 그냥 기본 소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홍 실장님도 이거 사진 온라인에 올리신 거 이거랑 엑시아랑 둘 다 저 패널 라인 그대로 따라하려고 다 찍어놓고 즐겨찾기 저장해서 자기 핸드폰에 갖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교본 같은 패널 라인이거든요. 그 5년 동안 이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빌리지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와서 처음 만든 게 5년 만에 처음 만든 게 이 아이. 근데 또 그 오랜만에 또 하니까 또 굉장히 또 전투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왕년의 이 느낌과 5년이 지난 뒤에 이제 나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런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이 있잖아요. 다 사라진 상태에서 뇌만 이제 아는 게 많아서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죠. 부조화가 있더라고요. 시동을 건다고 해야 될까? 그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도 빌리지님이 그런 재시동을 거는 기간을 옆에서 또 서포트도 해주시고 진짜 팀처럼 아주 묵묵히 바라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기다려줄게 다시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저 옆에 있는 지엔 암즈, 지엔 캐논 달고 있는 엑시아도 굉장히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 캐논이 이거 동그란 거 저거 맞는 거 플라스틱 찾으려고 그걸 어떻게 옹한 하셨어요? 것들 다 찾았다고. 네. 근데 저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이걸 찾느라 이게 되게 힘드셨죠. 이게 자작을 하다 보면 면으로 된 것들은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여러 개 층층이 쌓이거나 하는 것들은 갈고 붙이고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근데 원은 손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구는 당연히 더 심하고 직선으로 된 봉은 사람 손으로 할 수는 있긴 하겠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맞는 봉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저 뒤에 있는 대포의 제일 큰 제일 뒷대포. 붉은 부분이 매직이었나? 그랬던 거 유성 같고 매직. 유성 매직이었는데 유성 매직도 뭐가 안 맞아서 종류가 많으니까 또 유성 매직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동그라미만 보면 가서 이제 자대고 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와. 근데 이제 그게 1mm 정도 차이면은 그냥 조금 작으면 어때? 맞추면. 조금 크면 어때라고 할 텐데 막상 이제 대보면은 또 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럼 계속 이제 그러니까 역추적 들어가는 거네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딱 미리 재놨다가 그냥 복만 보이면 가가지고 재고 오케이 걸렸어 이러고 가져와서 대보고 껴보고. 일단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작업대에 있는 모든 것들의 동그라미들을 다 찾고 눈에 다 보이는 거 다 재보고 그냥 해보고. 이제 절대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이소 같은 데 가거나 가서 이제 또 네이펜 뭐 이런 것도 재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크래치 빌드는 진짜 그냥 쌩 노가다네요. 재료 선정부터 쌩 노가다네요. 큰 볼륨만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선 긋거나 뭐 조그만 거 붙이거나 뭐 이어 붙이거나 결합시키거나 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이제 그 볼륨을 정할 때가 공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저게 모두의 건프라 대회 출품작이었나요? 소체는 GF에 나가서 모두의 건프라 GF에 네, 나왔어요. 일반 도색들에 나가 출품했었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뒤에 이제 GN GN 이제 추가해서 네, GWC도 한번 추가해서 나왔었고 GBWC 나갔어. 감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림을 그려보고 하시는지. 빌리진님이나 이시성 MD님 같은 경우는 온전한 소체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완성해 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델링 하는 방향은 디테일업이나 추가 무장을 단다거나 파츠를 붙인다거나 볼륨을 늘리거나 그런 수준이지 큰 소체를 완성시켜 본 적은 없거든요. 제 모델링 방향하고 별로 이렇게 그게 맞지도 않았었고 저런 거 할 때는 장례, 잘 만든 장례든 아니면 못 만든 장례든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일단 계속 수집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무식하게 하는 거죠. 뭐. 네. 이렇게 자르고 갈고 해가지고 네. 그냥 뭐 메모판이나 일러스트 같은 거에 이미지 띄워놓고 하나씩 잡아 나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3D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모델링을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프라판으로 이렇게 대면 되겠다 이게 가능할 텐데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제 3D 모델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되게 마음이 가고 많은 분들이 아시면은 좀 더 모델링 활동에 원동력을 얻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 JS 스튜디오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여쭤보시고 마지막에 모델링 하고 이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가치나 방향성이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 맞다 여기도 회사다.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나름 이제 갖고 있었던 뭐랄까 소신? 내재돼 있었던 네, 그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조선시대나 막 그런 때에 있었던 선비들이나 아주 부잣집 선비나 그 다음에 아가씨들 보면 단정하잖아요. 단정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군더더기가 없이 아무것도 없고 머리도 이렇게 하거나 갓을 쓰거나 그리고 이렇게 옷 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휘어져 있고 그런데 그 옷 색깔이 막 화려하거나 지금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한복이 아니니까 화려하지 않은데 엄청나게 화려하게 보이더라고요. 저기서 주는 압도하는 그 포스가 어디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깊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만났던 게 프리자, 드래곤볼의 드래곤볼 프리더 프리자 맞죠? 프리자 프리더 뭐 이름 여러 개 줬지. 프리더 할까요? 프리더의 세 번째 단계 있죠. 네네네. 3단계. 3단계가 제일 끝이죠. 군더더기 없는 그 아이를 딱 보자마자 저게 진정한 포스구나. 변신을 했을 때 모습이 너무 쇼킹했거든요. 뿔이 달린 것도 아니고 뭔가 등치가 커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색깔이 화려한 것도 아닌데 그 마인부도 딱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최종으로 딱 갔을 때는 결국 간결해져. 맞아요. 압도감이 프리자가 제 포스가 있었죠. 포스가 엄청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제가 느꼈던 게 만약에 그 아가씨의 옷 끝단이 힐밥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 선이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삐죽삐죽 대충 만들어서 삐죽삐죽하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저 포스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깔끔하면서 오는 힘. 그렇죠. 그거를 난 무조건 깔끔해야 돼. 뭐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직선은 그냥 직선이면 되고 곡선이면 아름답게 곡선이면 되고 유광이면 굴곡 없이 반짝반짝하면 되고 무광이면은 결함 없는 뽀사시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손에 붙은 거죠. 물론 이제 뭐 RG에 있는 직선을 보는 시선하고 PG나 아니면 뭐 1대 60 이상의 것들에 있는 직선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PG에서 이만큼 뭐 삑사리가 났다고 그게 막 엄청나게 흠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RG에서 이만큼은 엄청나게 당연히 이제 스케일 대비한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가는 거는 마크2가 아무래도 제가 복귀하고 나서 처음 만들었는데 나름의 결과를 얻어서
남다른 생각이 있고요. 엑시아 같은 경우는 만족도는 만들고 나서의 만족도는 제일 높아는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 GN 암즈의 본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 합체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유닛이에요. 빌리진님이 만드신 그 원형에 결합이 돼야 되고, 결합이 되려면 저기 보면 이렇게 팔 같은 게 있거든요. 대포도 있고 저게 가동이 돼서 이렇게 수납이 돼야 되거든요. 그 기믹을 넣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팀업으로 작품을 하다 보니까 맞춰야 되니까 이 작품과 이 작품이 섞여야 융화가 돼야 되니까 더 어렵네요. 그러니까 뭐 그냥 분위기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면 상관없는데 오, 그러니까 아예- 결합이라는 아예 딱 이슈가 있으니까 도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공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시간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대신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엑시아 색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원본 컬러랑 이렇게 살짝 틀어졌는데 자연스럽게 바뀐 거잖아요. 그 컬러 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내 수집 그냥 계속 모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막상 이제 작업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서 그거 봤었는데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잘한 작품이든 못한 작품이든 어떤 작품이든 보통은 이제 이 색보다는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 저 색보다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 중간점을 찾는 거죠. 보통 이제 조색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되는 도료들을 하나씩 넣어요. 제가 요리를 하면 김치찌개를 하고 된장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놔야 되는 느낌이면은 똑같은 다시다를 쓰는 거죠. 그런 걸 꼭 공통을 하나씩 놓으면 서로 이제 색이 엑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퍼플이 키 컬러인데 거기에 뭐 예를 들면 피니셔스의 울트라 바이올렛 그 바이올렛과 또 다른 색을 썼고 좀 옅은 색은 또 다른 색을 여기에 또 썼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키 컬러를 하나 설정해 놓고 그 키 컬러에서 파생을 해라. 우와. 그래서 뭐 퍼플이나 뭐 블루 예를 들어 두 개를 섞으면 그래서 무슨 뭐 울트라 캡숑 뭐 바이올렛이 있다 치면은 그런 거 섞어버리면은 색이 완전 짬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일 퓨어한 색으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 뭐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화사함을 만약에 원하면은 형광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칙칙함을 원하면 뭐 저는 이제 점원 그레이를 즐겨 쓰거든요. 점원 그레이 조금 탄다. 투톤 같은 거 만들 때는 뭐 화이트를 더 섞는다거나 뭐 블랙을 더 섞는다거나 그렇게 간단하긴 한데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렇죠. 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색깔 하나를 딱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파생시켜 나가는 느낌으로 얼추 비슷한 이게 서로 먹었을 때 위화감이 안 되는 비슷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완전 이해됐어요. 조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초보 시절에 조색하기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도료를 어쨌든 두 개를 이렇게 섞으면 두 개 다 소모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돈은 나가는 거 똑같아요. 새로운 거 하나를 사든 이거 두 개를 섞어서 한 통을 만들든 돈 나가는 건 똑같은데 이게 썩다 보면 잘못 섞어서 나중에 용량이 막 이만큼 되고 막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네, 막 웬만한 내공이 없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 컬러 하나 딱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연하게 진하게를 조금 조절하다 보면 조색도 좀 쉬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도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제나 IPP의 점원 그레이, 그리고 진짜 IPP 저번 거래 진짜 이뻐요. 피니셔즈 화이트, 피니셔스 화이트,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화이트 쓰세요? 그냥 상관없이 써요. 상관없이. 파운데이션도 좋고 그냥 메이커에 상관없이 아이언 실버. 약간 묵직한 실버를 그렇죠, 좋아하시구나. 그렇죠. 그리고 도료는 당연히 뭐 피니셔즈가 뭐 아무래도 발색도 좋고 차피력도 좋으니까 좋긴 한데 저는 굳이 막 따지지는 않고 피니셔스 도료에 피니셔스 신호 섞으시나요? 아니요. 공업용 신호? 공업용 신호. 다른 뭐 장비나 뭐 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손이 누구의 손이냐 만드는 사람에 따라 도료는 잘못이 없다니까요. 네. 만드는 사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면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하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소화해서 그 제품이 팔지 못할 거를 팔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고 치면은 못 팔 도료인데 그냥 적당히 그냥 누가 사가라 하고서 던져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료 같은 경우는 누가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내가 그 도료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사무실 가서 뵀을 때 MD님 도료는 좀 신뢰량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엄청 묽게 뿌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묽게 여러 겹 올리는 거세요? 얇게? 요런 데 이제 잘 안 묻잖아요. 그래서 요런 데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에 모서리 엣지 먼저 네, 칠해주고. 먼저 칠해주고 네.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주고 두 번째 마지막 파이널로 예쁘게 보통 제가 3번에 끝내거든요. 아, 3번에. 네, 아까 말씀드린 엣지 도료가 안 닿을 때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주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뿌려주고 물론 이제 더 뿌리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슨 물 따고 더 많이 뿌린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장비는 예전에는 아트나이프하고 네. 하세가와에서 나왔던 그 플레이트하고 애칭 플레이트하고 플레이트, 네, 네. 하고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요만한 철필이 있었어요. 아, 그것만 있으면 네, 봤던 것 같아요. 모기님 블로그에서 봤던 거. 패널라인 제가 정말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 항상 그 아이 그 아이 계속 갈았었어요. 그걸 그냥 예전에 그걸 주로 쓸 때는 패널 라이너라는 게 이제 BMC에서 처음 나오고 그걸 왜 그렇게 하지? 조금 더 깊게 파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저거를 그때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건 예전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패널 라인 가이드 테이프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손 코팅지 이게 뭐 예를 들면 A4를 놓고선 비닐로 그 잘라서 그때는 다이모 테이프 그것도 없었을 때였어요 저는. 아니 빌리지님은 아, 스카치 테이프로 하셨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했고. 근데 코팅지 훨씬 낫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근데 그 길이가 너무 두껍긴 하겠다. 이 두께감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옛날 방법들 들어보면 재단하는 게 이게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반듯하게 잘라야 애초에 반듯하게 타고 가니까. 그 쇠자 스테인레스로 때 어. 쇠자 하나만 있으면 어. 일직선을 끌 수 있는데 네.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아, 그걸 몰랐어요. 플라스틱 자. 가끔 칼이 플라스틱 위로 이렇게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풀합판들이 제 주 무기였는데 요즘에는 도구들이 워낙 좋아져서 네. 뭐가 됐든 다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그건 있었어요. 킷을 모으는 거에 대한 욕심은 한때는 있긴 했는데 프라탑 한번 몇 번 쌓아 보니까 다 부질없더라고요. 미웠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를 절대 빼지 않아요. 무너질 정도가 되거나 무슨 사고가 생겨야 빼지 절대 빼지 않거든요. 오래된 킷 먼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적당히 조카들이나 다 줘버리고 그래도 지금도 남아있긴 한데 킷은 모으는 거에 별 관심은 없었고 대신 이제 그 에버그린에서 나오는 프랍 각재 같은 게 있어요. 얇은 각재 같은 거고 0.25mm 단위로 이렇게 쭈루룩 있거든요. 그 봉도 있고 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거 모으는 거랑 그 다음에 고토부키야 옵션 파츠 있잖아요. 네. 동그라미들 뭐 MSG. 아, 네네. 네. 그거 두 개랑 비즈들 메탈 플레이트나 뭐 그런 것들 그거는 그냥 계속 사재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쟁여놓고 커스텀하거나 뭐 이럴 일이 있으면 그런 거 사이즈 대보고 그때. 굉장히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아 근데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사이즈 대보고 딱딱 꺼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에버그린 각재가 예전에 이제 고속터미널에 어떤 큰 화방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캐나다인가 어디에서 직수입을 해서 그 화방만 그 제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수입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방에 이제 몇 군데 지점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있는 거 다 싹쓸이 했었죠. 뭐 MGPG 필요 없습니다. 그 프라판 프라보 풀고 있으면 된다. 그다음에 고토부키야 옵션 파츠들도 원치 않을 때는 많아요. 살라 그러면 없어요. 살라고 내가 꼭 네. 필요한 것만 없어. 네, 몰드 같은 것들, 원형 몰드나 사각 몰드 같은 것들, MSG 그 제품들이 나름 이제 사이즈별로 뭔가 이게 여기 맞지 않을까 싶으면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MSG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블렌님도 쓰고 계시고 그냥 많은 모델러들이 되게 선호하는 옵션 파츠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또 반다이 옵션 파츠는 잘 언급이 안 되는데 반대 옵션 파츠는 네. 막상 쓰려면 수가 없어요. 네. 사랑합니다 반다이. 전화에 나왔던 네. 이시상 MD님이 덴드로빔을 만드시고 본체를 만드시고 저는 그 안에 이제 LED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배선 장난 아닐 텐데. 네. 이게 제 느낌상은 그래요. 저희 팀원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절대 그런 표현 절대 안 하셨지만 저는 그 앉아있는 입장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시작하기 전에는 뭐 요즘에 LED 제품이나 유닛들이 되게 모듈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거 그냥 적당히 사갖고 선만 이어서 하면 되겠지 했는데 하려 보니까 뭐 이제 전압도 걸리고 전압 250V 아니면 5V 뭐 12V 그랬는데 전류라는 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전류를 또 계산을 하려네. V는 IR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또 V는 IR 이 세 개밖에 없는데 계산하려면 그거 미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작업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손으로 하는 작업은 제타 3랑 제타는 이제 거의 끝났죠? 완성이 됐죠?
파란 네, 제타는? 네, 제타는 완성됐고 제타 3호기 제타 3호기. 지금 70% 80%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블 제타. 이제 네, 빌리지님이 원형으로 만드신 네, 거를 더블 제가 이제 제타.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담으로만 놓고 치면 없어요. 아, 최애의 기체가 뭐냐? 그럼 없어요. 이게 누군가는 이 시리즈의 어떤 주인공의 기체를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개조하고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업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기체를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좀 밋밋한 제품을 좋아해요. 밋밋한 모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뉴건담도 뭐 옛날 뉴건담이 있을 거고 버카도 있을 거고 저는 그냥 제일 깔끔한 거. 내가 더럽힐 수 있는 아이. 약간 펑언으로 치면 MG 2.0 같은 디테일업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는 내가 손을 많이 쓸 수 있는 백지 같은 애들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아. 그렇다고 이제 너무 이제 뭐가 없으면은 그만큼 더 손이 가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적당한 그 녀석들이 요 녀석들이었고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마크2는 진짜. 마크2는 이제 그 취지에 약간 부합하긴 한데 엑시아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진 암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맞춘 거기에 거죠. 맞춘 거. 근데 엑시아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들면서 이제 사랑하게 된 거죠. 아, 만들면서. 왜냐면 이 아시겠지만 만들다 보면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렇지, 제가 다 그치, 그치, 닦아주고 거의 입혀주고 뭐 애기 키우는 거야. 밥 먹이고 그런 느낌이니까 만들다 보면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되죠.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아스트레이 레드 드래곤 했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뇌절이 심해 이랬었는데 발끝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없던 애정도 생겨. 여러분도 그냥 뭐 별로 이 건담 별론데 이런 건담 있으면 일부러 한번 사보셔서 모델링 해보십시오. 그럼 애정이 생길 거예요. 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칼로 자르듯이 단절된 그게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취미로서의 프라모델은 딱히 이제 흥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취미로서는 아니다. 네. 이제 나는 직업인이다. 네. 저는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만족감이 컸던 것 같아요. 스크래치 빌드도 말씀하셨지만 진행하던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냥 다 봉인됐거든요. 이게 실증 나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냥 봉인할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만들었는데 이게 마저 완성시켜야지라는 그 압박감이 없었던 게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갈고 네모나게 만들고 뭐 길게 만들고 이걸 여기다 붙였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 그런 만족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로서의 프라모델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 만족감을 저는 지금 회사에 다니면서 다 얻고 있어서 사포질하고 있으면 어깨 솔직히 아프잖아요. 손끝 붓고 막 그래요. 이거 마디가 아프잖아요. 네, 갈면서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회사 일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갈고, 열심히 뿌리고, 청소하고. 열심히 붙이고 청소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한 만족감으로 지금 회사 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취미라는 게 내가 생활하는 내 일상에서 도망가는 한 구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프라모델은 특히 이만큼의 공간으로 풍덩하고 빠져서 약간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놀다가 다시 이제 현실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즐겁자고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도 하다가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완성된 그 모습을 보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현실적인 팁을 좀 조언을 드리자면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실패하면은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그때 우리한테는 사포하고 신너탕이라는 초강력 궁극 아이템이 있잖아요. 이거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뭐 회사 열심히 다니다 나 됐어 그냥 약간 다시 시작할래를 리셋하라.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시 리셋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하시면 그냥 다시 하면 돼요. 그 신호탕 굳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사포질로도 돼요. 사포질로 면만 잘 갈아내면 거기 색 입히면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현재 진행 중이신 제타 3호기 빌리지님 원형의 멍게님의 사포질과 디테일업 그리고 도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제가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D 모델링을 하는 모델러가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이죠. 스크래치 빌드를 고수하고 있는 그리고 그 스킬들을 인정받아서 현재의 자리까지 가게 되신 우리 멍게님
저도 요즘 3D 프린터들을 운용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작은 자잘한 디테일은 사람이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 디테일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을 빌리지님이 뽑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신문물 3D 프린팅만이 답은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결과물은 사람 손에 의해서 최종 완성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JS 스튜디오 원형사 3분의 인터뷰 3부작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모델러분의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참 다사다난했네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잘 참고 맡은 바 감당해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바라던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양이었습니다.